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임사장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날부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고요. 그 법 중에 일부는 이제 9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하고 상관없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각 보험사들은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준비를 하고 있냐라면 청약서도 바뀌어야 되고요. 상품 설명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상했던 설문서 양식, 설문 양식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 도입됐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장 중요한 6대 판매 규제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양식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중요한 6대 판매 규제 원칙을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합성 원칙, 두 번째 적정성 원칙, 자, 세 번째 설명 의무, 네 번째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 다섯 번째 부당 권유 행위의 금지, 여섯 번째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습니다. 자,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라는 건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보험감독업법, 보험감독규정, 보험감독 시행령 이렇게 해서 보험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와의 관련을 적어놨던 법인데 지금은 다 이제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넓게 금융 관련 상품들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대 판매 규제 원칙에는 보험도 들어가고요. 투자성 상품도 들어가고요. 대출 상품도 들어가고 자문 관련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 관련이 있지만 이제 저는 보험하는 사람이니까 보험 입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만 지난번에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6대 판매 규제 원칙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돼서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또는 보험을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은 가지고 계신 청약서는 3월 24일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빨리 받으시고 서명 받으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부터는 새로운 청약서의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가장 중요한 6대 판매 규제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구체화됐는데요. 시행령 제38조 2항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제47조 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법계약 해지권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자, 위법 사실을 내가 알았다. 판매 원칙을 얘가 지키지 않고 나에게 보험 상품을 팔았다라는 것을 내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 해지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법계약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단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날로부터 1년이지만 8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인정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딱 5년 이내에만 이 위법계약 해지권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편에서는 고객을 보호하는 법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에서는 보험 상품을 파는 설계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5년이라는 겁니다. 5년. 자, 무슨 소리냐. 자, 기존에는 민원해지라고 해서 내용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잘못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인정할 거냐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요. 3년, 5년, 10년 저희 쪽에 한
10년 전 계약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필 서명은 받았는데 본인은 뭐 설명을 못 들었다. 이걸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렵잖아요. 기억도 못하고. 저도 얼마 전에 전자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설치기사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전원을 껐다 켰다,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요 정도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것도.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아마 1년 전에 설계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또 설계사분들은 1년 전에 내가 고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기억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죠? 특별한 것 또는 나에게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잘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물론 기억을 하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이 5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5년 이내에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뭐 유튜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설계사들 벌벌벌 떨다. 하지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나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알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고객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계사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위법계약 해지라는 내용이 법제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고객이나 설계사나 꼭 하셔야 될 게 뭐냐, 이제 저는 설계사 입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또는 어떤 설명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5년 안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자필 서명입니다. 고객의 자필 서명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서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증빙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도 꼭 자필 서명하시고요. 설계사분들은 정말로 자필 서명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게 자필 서명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그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또는 6대 판매 규제 원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려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고액계약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원금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게 고액건이겠죠. 첫 번째는 고액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금 관련 변액연금이라든지 연금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아직 시작이 안 된 것들, 보상이 시작이 안 된 것들. 그러면 보상이 시작이 안 된 것들이 또 하나 있죠. 종신보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는 계약들은 항상 진행하실 때 설명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자필 서명 꼭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위법계약 해지권에 또는 6대 판매 규제 원칙에 걸려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하시는 우리 설계사분들 꼭 자필 서명 받으시고요. 우리 고객분들도 설명 잘 들으시고 또 자필 서명 하시고 나중에 찬찬히 잘 읽어보셔서 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필 서명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금융소비자보호법 세 번째, 자필 서명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